네,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향후 이동형 블랙박스인 안전캠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고정형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한 개념만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동형 정보 처리 장치의 개념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모 방송국에서 방송한 사례를 보면 작업자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진구를 했는데 이는 갑질에 해당된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작업 현황을 촬영하기 위한 그 활동이 기존에는 법령, 제도, 근거가 다소 미약해서 현장과의 트러블, 마찰이 많았었는데요. 향후는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안전 현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14일 날 공포가 되었고요. 9월 15일부터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이동형 정보 처리 기기의 규정을 마련을 했는데요. 현행법은 고정형 CCTV만 규율하고 있어서 급증하는 영상기기,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드론의 카메라, 배달 로봇의 카메라, 작업 현장의 안전캠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처법 시행 이후에 작업 현장을 촬영하는 안전캠의 활성화가 대폭 확대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 촬영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촬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뿐만이 아니고 소리, 불빛 등 인지하기 쉽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이 3월 1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면은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재해 현장을 촬영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 수립 때 참고도 하지만 일부 방송사에서는 그 정보를 방송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항의 영상 첨부 처리 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7항의 2항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정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체에 착용, 휴대하거나 물체에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사물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트러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 첨부 처리 기기 위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정보 처리 기기 사용이 증감에 따라서 그 정의를 마련을 했고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을 해야지 공개되지 않은 장소와 업무 외 목적으로 촬영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으나 제3자의 급격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간 정보 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상호 계약에 의해서 예상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촬영, 수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것이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형 정보 처리 장치는 바디캠, 고프로, 드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항목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을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 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의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렇게 작업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IT 개발과 최근 발전되고 있는 산업에 편승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해설을 해드리면요. 촬영 사실을 충분히 교지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외에 개인정보 이용 제공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범죄와 안전을 위한 CCTV 촬영 영상 또는 안전캠의 촬영 영상을 감사가 근태 확인을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는 목적 외 열람이기 때문에 불법 또는 위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가 증가됩니다. 기업에만 종전에는 분쟁 조정 대상이 되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분쟁 조정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가 누출이 됐을 경우는 72시간의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 표시를 하면은 개인정보 촬영 제공 동의 요청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표시도 필요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도 가능하지만 도급공사 계약에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고 동의도 받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시설로 등재된 기관은 출입을 할 때 관련 내용도 삽입해서 운영이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현장의 특징을 보시면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 없었거나 불완전한 행동 분석을 위해서 재해 당시 동영상 촬영물이 없어서 재해 동료 또는 인근에 있는 작업자에게 물어서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동영상 촬영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촬영 화일은 정보 주체가 동의해야 방송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시행이 돼서 그 정보를 달라고 그 기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캠 운영관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 조항에 삽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부한다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내용도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면접 보는 경우에도 관련 조항을 삽입을 해서 촬영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유, 그러니까 해당 목적이 없어질 경우에는 자료는 즉시 삭제 또는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 이력 등 개인정보를 장기간 관리를 해서 선택적으로 출입 관리할 때 도움 또는 안전교육 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내용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형 정보 처리 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시건형 보관함에 보관을 하시고 네트워크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저장 매체 관리 대장을 운영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 열람, 보관이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안전캠 같은 경우는 이동형은 사업장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정형 또는 모바일형은 본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준비 사항을 개인적인 경험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